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네, 3월 달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밖을 나가서 이렇게 연휴를 즐기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해외나 제주도로 가시고, 제주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또 그 3월 초에 이제 제주도 계약을 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월세 계약이 있다 보니까 2월달, 3월달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계약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네,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요. 우선은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한번 보시죠. 토지 허가고요. 예, 해제, 토지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서울 강남권에 계속 이 집값 올라가는 이제 시공사들의 이제 전쟁, 브랜드 싸움 이런 것들, 악성 미분양, 건설사가 도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지방의 미분양 대책이 나왔는데 건설사가 가장 어렵다 합니다. 물론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그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를 올리는데 분양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완판이 되냐? 완판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이야기 조금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계속 시공사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집을 사라는 시그널인가 토호제 이야기들 계속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토호제가 풀리니까 이제 마용성까지 이제 넘어간다.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죠. 지금 보신다 하면은 3%대에서 0.25%를 이제 인하해서 2.75가 됐습니다. 예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예상을 하더라도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늦출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내수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좀 다르거든요. 정말 IMF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방 안 내려가거나 아니면 안 내려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번 주에도 이제 창원을 갔다 왔었고 그 전주에도 이제 다른 데도 갔다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지방을 가다 보면은 그 공실이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게, 그리고 유동 소비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소비 그 위치 데이터까지 이제 본다 하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고환율, 달러 강세죠 지금. 네,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1,500원대가 넘어가, 환율도 1,500원대가 넘어간다 하면은 사실은 기업들이 정말 힘들죠. 우선은 그래서 지금 1,400, 한 30원, 50원 사이에 계속 안정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러 정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멕시코뿐만 아니고 캐나다, 그 다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결국 모든 자금 흐름, 경제적인 이익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물건 너희가 사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과 경기를 활성화해서 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처구니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도 어느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수는 침체되고 환율은 지금 고환율이고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타이밍을 좀 더 낮춰서 하반기 때까지 이제 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돈을 풀어서 내수를 살리고 물가를 좀 더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 금리를 인하되게 되면 물론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바로 대출 규제, 주담보 대출이 바로 이제 같이 인하가 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주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 함부로 낮추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푸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담보 대출이 팍 낮추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기사에서도 보듯이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올해 이제 7월쯤 이후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대출 부분이 상반기에 더 집중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를 이제 전격적으로 단행을 한다. 이게 이제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로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대출을 자극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제 오픈을 해서 보니까 지역별 자체, 소위 말해서 지역별, 뭐, 서울과 이제, 뭐, 서울 경기와, 지방권의 이제, 사실 초양극화, 딴 나라 세상 이야기 같은, 그쪽에서는 집값이 뭐, 갑자기, 물론 이제, 서울 쪽도 많이 빠진 데도 있겠죠. 뭐, 그 지역, 서울 경기 지역 자체 내에서도 뭐, 양극화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초양극화로, 하향 곡선의 양극화, 소위 말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지방, 지역 내 얘도 상향 곡선의 양극화가 하향 곡선의 양극화, 소위 말해서 박스권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토제 해제가 먼저 풀렸거든요. 강남권이죠. 사실은 강남권에 이제 잠산대청이 잠실 삼성 대치청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의혹 지정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소위 말해서 이제 대선의 꿈을 향해서 뭔가 소위 표현이 그렇지만 선방을 친 거 아닌가 이렇게 먼저 내가 포석을 먼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판단을 각자의 개인적인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시고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세금 특히 세금과 거래 활성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그 해제는 안 됐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 특히 신속 통합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해제를 할 수도 있다. 건설 경기를 좀 더 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금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 자체 내에서도 푸시를 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서울시장 상황도 자체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양극화가 되어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핀셋으로 본다면 서울 자체 내에서도 거의 거품이 빠지는 하향 쪽으로 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거래 활성화도 시키고 이제 내수 경기, 경기 부양 이렇게 건설사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사에 이제 이 강남권 말고 이제 마용성, 노도관까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심리적인 이제 좀 더 상승을, 그래서 이제 집을 사라는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집을 사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이제 상황을 본다 하면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양 대책,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LH 토지 주택공사에서 이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한 3천 가구를 이제 매입해서 임대를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SOC 사회 간접 자본의 예산을 70%의 한 12조 5천억, 네, 근 13조에 관해서 상반기에 이제 예산을 집행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도 지하 사업,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을, 특히 부산이나 대전, 안산을 이제 선정을 해서, 결국 지방의 이제 건설사들을 살릴 수 있는,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양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미봉책이다,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해봤자 크게 뭐 와닿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미봉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액션을 취하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만큼 지방의 그 건설사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건설사들이 그 최청용 그 총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산업들이 지금 개편이 돼야 된다. 현재 이제 산업이 너무 미래적으로 볼 때 어렵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도 뭐 좀
표현을 하자면 망할 곳은 정말 내실없는 망할 곳은 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이제 언급도 하시는 걸 본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큰 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큰 틀로. 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의 부동산, 특히 이제 부산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 뭐, 소위 말해서 유튜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원분도 그렇고 부산 자체 내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소위 처양극화와 이제 하향권 양극화, 박스권을 흘러가고 있고 지방 자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부산 뭐 지방도 많이 가지만 부산 자체 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나 이제 상담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이제 임대 공실이 우선 너무 많습니다. 우선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주거 쪽으로 특히 비상업용 쪽으로 이제 거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투자의 상황들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주거 쪽으로 지금은 우선은 실거주, 투자와 실거주죠. 보통 지금 흐름은 30대, 30대 분들이 이제 신혼부부 분들이 제가 2월 달에 이제 뭐 매매 계약한 것도 신혼부부이시고 이번에 3월 달에 지금 어제 월세 하신 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의 급지를 나누고 그 급지에서 이제 금액 실거래 보통은 이제 실거래를 많이 보죠. 왜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리 빅데이터를 쓴다 하더라도 추산할 수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실거래가가 올라가냐 올라가서 계속 물건과 수요 공급 심리를 이제 그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실거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 얼마만큼 물량이 또 그 금액에 비슷하게 물량이 있나 대기 수요가 있나 이런 걸 보시고 이제 급시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실거래가 실질적으로 뭐 그 금액이 진짜 맞는 금액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제 금액적으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맹신은 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급지를 나누고 갈아타기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중급지의 대형 평수, 중형 평수를 갈지, 상급지의 이제 소형 중형 평수를 갈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서부산의 이제, 강서구 쪽의 에코데타, 이런 쪽이나 아니면 해수 남동 쪽으로 흘러가야 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 집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 집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뭐 집을 내놨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동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설명이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뭐 유명하신 그리고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이 팔려서 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뭐 대출을 뭐 최소 한 6억씩 해서 뭐 대출을 가지고 이제 그냥 집을 사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주 핀셋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컨설팅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막 엄청 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대안책 중에 이제 최선책을 갈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을 때도 그렇고 결국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채무자 같은 경우도 제 자신의 투자와 그리고 손님들을 이제 상담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 무조건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네, 조언을 받아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걸 제가 하는 거지 제 말을 믿고 무조건 여기 사세요 여기 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3월 중순 중에는 제가 지금 2월달 1월달에도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카톡으로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 쪽 지방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의가 오시는 건
좀 감사한 마음이고, 너무 이제 상담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약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1인으로 뭐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내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선순위로 선별을 해드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을 좀 죄송하다 하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양극화, 박스권, 하향 박스권의 양극화로 가고, 전세권도, 그러니까 전세도, 전월세도 지금 물량이 많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 양극화로 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월세의 양극화는 결국은 매매의 양극화, 소위 이제 수요층에 갈아타기도 있고, 내가 집을 갈아타듯이 수요층에 이제 갈아타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우선은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다. 미분양도 많고.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대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좀 더 판단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기다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을 할 때 이제 빅데이터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본인들이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설은 길었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금리나 뭐 이야기들이 좀 해드렸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토제 미분양 대책을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부동산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긴 하는데, 이거는 판단하는 거는 결국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상담을 원하신다 하면은 예약을 좀 해주신다 하면은 우선순위로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뉴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